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이쪽으로. 회의 시작 전에 국회 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배 입법심의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여야당 공히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늦게 신청을 해주셔서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참고인 관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 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해서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일단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므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더라도 후보자의 선서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죠? 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7월 24일 후보자 이진숙.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후보자의 인사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후보자가 보낸 사전 자료 보셨죠? 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1,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자리에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기자로 시작하여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 분야에 헌신해 왔습니다.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취재 현장을 누비는 것은 물론 동료, 후배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방송,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몸소 느껴왔고 방송 보도와 제작, 경영 등 방송 전 분야에 걸쳐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대한 저의 애정, 지식과 경험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방송통신 산업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OTT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디어 전반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죠.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저기요, 잠깐만요. 편향성 논란에 이진숙 네. 후보자님, 2분 드리겠다고 했고 2분 내에 요약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도 여러분이 하실 거고, 그래서 30초 더 드릴 테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30초 더.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 아직 계속해서 재판 중이죠. 예. 국회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부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죠. 언론 노련이 아니라 언론 노련은 언론 노련을 언론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언론 종사자들의 매우 큰 노력이 있었고 2000년 전후에 언론 노조로 산별 노조로 갔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곡한 거래 내역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관련 자료들은 이거 반드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내역은 이거는 그냥 내게 되지 않나요? 이거는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금 납부 내역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5년 내에 뭐 각종 체납 기록까지 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정면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들은 안 낼 이유가 없는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뭐 방통위에 그 서포트하는 직원들 많잖아요. 협조 받으셔서 오늘 내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노정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인사청문회법과 법 등등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이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부분은 자료 제출하시는 것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동관 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김홍일 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는 그분이 보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인사말을 허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미리 인사말을 받아보았는데 인사말이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굳이 여기에서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읽기보다는 후보자가 간단히 인사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요. 이거는 속기록을 제가 다 검토한 결과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이번 3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시게 되면 임기가 끝난 다음 그분에게는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간에 다 쫓기셔서 하고 싶은 질문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진숙 위원장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모호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가 국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시간 배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회의장 안에서 김장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해당 언론사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러면 즉시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김장겸 위원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회의장 밖의 문제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장님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그 5개 언론사인가요? 그 5개 언론사에 대한 과방위 상임위 회의장 내에서의 취재는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 가지고 계시면 끝이 없는데 만약에 그 5개 언론사 기자들께서 이 회의장 내에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하면 즉시 퇴장시키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무조건 자료 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나온 자료는 외국한 거래네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고요. 입시 관련 자료 이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라면 누구나 거치는 거고 우리가 이전 청문회에서 2007년 8년 그 이전 것까지 다 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되는 자료고 주식 매매 내역은 왜 안 내는지 모르겠고 세금 납부 내역에서 과거에 집 부동산을 사고 판 부분 이거 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그거 반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혹시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아니 저기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서강대 대학원과 언론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시기에 이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대학원은. 그러니까 이때 관용차를 이용했냐 어떻게 했냐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필요 없는 자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으니까 반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콕 찍어서 필요 없는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료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끼리 이 자료가 필요하네 만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 될까 봐 해서 아니 그런 식이 되면
네,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필요 없는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될까? 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여든 야든 지방 방송 꺼주십시오. 예,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지방 방송 꺼주십시오. 개별 방송 꺼주십시오. 예, 개별 발언. 네. 아니 개별 발언을 중단하라는데 그거를 그 교정하면서 또 개별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국회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양당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4일과 7월 25일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 10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네, 빨리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는 저도 지금 봅니다. 예. 네, 그럼 예, 잠시 예, 빨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나누어진 배부 자료에 25일 강규형 예, 교수입니까? 예, 강규형 교수님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요목입니까? 이게 후보자 검증인데 이게 노동조합 관련입니까? 아, 업추비 카드인가요? 아, 예. 강규형 님을 노조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추가 요청해서 11명의 참고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있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주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분에는 답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 진행하는 증인 및 참고인 질의는 답변 시간 빼고 5분입니다. 질의 시간만. 단 그 시간 안에 이진숙 후보자에게 질의하실 때는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은 시간에 포함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7분 지나면 다 끊었습니다. 칼같이 끊었습니다. 민주당도. 예, 다음 시간에 듣거나 다음 분이 이어서 들으십시오. 다 끊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 내지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는 방통위 미완의 이인 구성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셨고 박정훈 의원님도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책임이 야당에 있다면 2인 구조가 미완의 2인 구조가 책임질 만한 문제라는 건 다들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거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본인만 국회에서 의결됐으면 3인위원회가 됐을 거다. 본인만 의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만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3인 체제가 되면
이게 이런 시비가 없었을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3인 체제가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3명을 의결해야지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3인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아까 위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말 씹히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켜주십시오. 이거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박정훈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사실을 호도하시는데 방통위 미완의 이인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을 취재하고 온 거라 말씀드립니다. 예. 반론 안 드립니다. 이거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말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이건 독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할 때는 좀 계시라고요. 아니 손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 경우 제가 2021년 3월 30일 방통위원으로 2021년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 자격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열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몫으로 의장이 추천했습니다. 임명 안 했고요. 최선영 위원 민주당 추천목인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 안 하고 7월 22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익표 전 대표에게 확인했는데요.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홍익표 대표와 그 이후에 원내대표에게 다 확인했습니다. 이전 이후.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관련하여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요청해온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요청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추천해라 추천해라 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건 반론 아닙니다. 팩트 체크한 거예요. 자, 반박 팩트 체크한 겁니다. 팩트 체크하십시오. 주장하지 마시고 2분 드리세요. 주장이 아니라 팩트 체크가 아니라 팩트 체크하십시오. 그거는 제 말에 대한 위원장님 반론하십시오. 지금요. 다시 2분 드리세요. 지금요. 김홍일 위원장이 온 뒤에 탄핵을 한 사유 중에 핵심적인 게 2인 체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뒤에 얼마든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과거의 논리로 위원장님이 과거에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셨을 때 임명되지 않았던 논리로 계속 연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라도 김홍일 위원장이 온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추천을 통해서 2인 체제 문제성을 주장하시면서 그 뒤에 추천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예. 추천 요청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하십시오. 예. 김영 간사님 2분 드리세요. 네.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반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했다. 좀 길었다고 하면 그건 뭐 상황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이 나와서 얘기한 부분을 이제 주로 하다 보면 여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편향됐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서면 발언, 서면 답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이거는 그 김홍일 체제 이후에 그러면은 추천했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위원장이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국회의장이 최민용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최민용 후임으로 최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위촉하지 않은 채 7월 22일 날 임기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위원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다음 정신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지금 증인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을 임명했다면 3인 체제가 3인 구조가 된다. 이 얘기는 그러면 대통령 추천한 두 사람과 여당 추천한 한 사람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여야를 함께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야당에서 하고 있는 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거는 정치 편향된 방송통신위원장임을 내정자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가슴하기 때문에 그 말이 위증과 위증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정면 위원님.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행을 얼마나 하세요?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마이크 잡고 손 들고 하세요. 진행 바로. 예, 두 분.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소리 달지 마세요. 제가 유증이라고 이거는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이 원활하게 간단하게 증인 대변자입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님? 박정은 의원님, 김영 간사님 두 분이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노정면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 이전 회의 전체 회의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잘 못 들으셨던 건지 이제 팩트와 관련된 건데 그거 배치되는 말씀을 우리 박 의원님께서 하셔서 게다가 후보자께서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답변을 해서 왜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대선 직전 보도에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뉴스타파 기사를 보시기는 봤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서 거기는 박땡땡 검사라고 분명히 돼 있다고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힘주어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팩트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죠. 근데 지금 그것도 좀 안타까운데 후보자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 중요한 보도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뭐 2인 체제다, 뭐 여당 때문에 2인 체제다.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심위원 후보자도 위촉하지 않은 채 8개월 이상 끌었던 부분. 그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후보자로 추천됐을 때 7개월 이상 손 놓고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매듭은 지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나. 근데 어차피 이 얘기는 또 돌고 돌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제 스톱을 하고 네. 아까 그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영두 간사의 의사 진행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고 지금 이준석 위원님이 아주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이 최영두 위원 네, 그 의사 진행 발언 듣고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 질의 듣겠습니다. 저희 모든 일은 이제 2인 체제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 여야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야당목 2분하고 또 여당목 1분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5인 체제로 복원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시종 일관된 주장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다퉈보아도 뻔할 것이지만 2인 체제의 원인에 대해서 참 공교롭게도 한 분은 그 당시에 그 국회에서 추천이 되었는데도 결국 임명을 못 받으셔서 이 자리 국회의원장이 되셔가지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야당의 당시 민주당에서 저 국회에 상정을 함께 안 시켜주셔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는 좀 기막힌 상황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당연히
정부가 또 우리 국회가 야당의 두 분의 훌륭하신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방심위원 건에 대해서도 지금 엊그저께 방심위원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만 지금 자꾸 여당이다 뭐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위원들,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하시면은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이죠.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말씀 계속 하세요. 예. 저기 10초 있다가 더 드리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있었던 그 불행한 사태 지금 밖에서 급박하고 이것이야말로 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는가를 여기서 더 생생하게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저희도 저희 국회 차원에서 단단히 지금 의장과 사무총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두 간사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론 노조가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처럼 매도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고요. 다시 확인합니다. 그만하세요.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에 언론 노조나 아까 최영두 간사가 말씀하신 5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위원님의 의사진행을 발언하거나 막거나 내부에 혼란을 가져오면 그때 즉시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문제 삼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에 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혹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본인 얘기하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예, 그리고 신상 발언은 시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질문의 내용이나 자료 공개를 맡아도 운운하는 것은 양쪽 다 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조용히 하시죠. 제가 얘기했죠. 좀 아까 좀 들으세요. 얘기 좀. 이거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신상 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남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상 발언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예, 그래서 잠깐만요. 마무리를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지 다른 사람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누구든 맡아도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서로 존중하십시오. 끝이고요. 네, 이진숙 후보자께 말씀드리는데요. 여야 간사에게만 내가 들려드리겠다. 이거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네, 그거 하고 싶으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여당 간사께 부탁을 드리고 여당 간사가 제안하든지 해야지 여기 방통위원회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시고요. 잠깐 팩트체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돕기 위하여. 그 후보자가 낸 서면 질의 답변 자료 183페이지 다 보시면 후보자는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서면 질의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SNS에 보면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이거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잇따른 그 표병관님과의 SNS 공개 대화에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기업 특히 대한민국 기업은 대통령실이랑 권력에 매우 민감하다. MBC 탑승 거부란 신호탄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표병관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요. 이진숙님은 광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선택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MBC에 광고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위원님들과 공유합니다. 이거는 이진숙 후보자도 같이 공유합니다. 제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출근을 안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출근 이게 사장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출근을 안 했다 이런 제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업무용 차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면서 계속 써서 그래서 차량과 기사를 써서 이게 아마도 대전 MBC 노조가 일을 안 하면서 업무용 차량과 기사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보냈다고 하고 그러자 그 다음 날 차량만 반납했다. 그리고 이후에 업무 카드를 일을 안 하면서 계속 썼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저 이거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직원 본인이 저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답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공유한 겁니다. 예, 그래서 팩트 체크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항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진숙 후보자가 답변할 때 눈썹 문신을 했다.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니까 문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해당 업계에서. 눈썹 문신 받은 후 헌혈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1개월, 그리고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6개월 이후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항의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 참 속기록까지 제가 최영두 간사님 팩트 체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아니요 6개월 이후부터 못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6개월 지난 이후에 할 수 있다고요, 헌혈을.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 잘못된 걸 제가 수정해 드린다고요. 말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거꾸로 했어요. 속기록 확인하고 얘기하지 위원장이 항의 들어왔다고 속기록도 확인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으니까 수정은 또 해드려야죠.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헌혈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맥락이 이해가 안 안 맞아. 돼서요. 예. 그거 그런 그 거였습니까? 6개월 동안 헌혈 안 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런 구차한 얘기까지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의 봉사 활동을 한 것을 저기요. 고려인 청소년 학교에서 이진숙 활동한 것을 내정자님.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님, 담당하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헌혈을 못 한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속기록에.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땅에 12,000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비의료기관은 6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1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고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분. 아니, 박정은, 잠깐만요. 박정은 위원은, 네, 그냥 이 정도로 하시면 되죠. 박정은, 근데 사실관계 얘기하면 박정은 위원은 웃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노련이 언론 노조가 된 게 2000년으로 언제인지 알고 아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걸 2000년. 주도한 게 누굽니까? 언론 노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도한 사람. 권영길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최문순 위원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최문순 위원장은 MBC 사장했죠. 예. 예, 그런데 그 언론 노조는 좌파입니까?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명단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준비됐습니까? 예, 언론 노조 가입 지부들입니다. 좌파 성향이 강합니까? 언론 노조가?
네, 본인이 여기 보면 국민일보 좌파 성향 가졌습니까? 스포츠 서울 좌파입니까? 연합뉴스 좌파입니까? 전자신문 좌파입니까? 여기 좌파 성향 가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가 좌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국민일보가 좌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언론 노조를 좌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언론 노조는 이렇게 저는 좌파 우파 구분이 너무 구려서 안 쓰는데 어쨌든 언론 노조는 이렇게 좌우와 상관없고 진보 뭐 보수와 상관없이 노조 만든 겁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너무 정파적으로만 보시지 말라 이런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정당 활동을 했죠? 예, 네, 혹시 그 경선 나가서 떨어지신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죠? 지난번 21대 총선 때 경선에서 2020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구시장 네. 나갔는데 컷오프 됐죠? 네. 예. 그 시기에 많은 발언을 쏟아내셨죠. 지금 문제되는 발언이 그 시기에 많이 그 나왔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네네, 있었을 있었습니다. 겁니다. 예, 예, 그건 제가 확인한 거니까 경선에도 나가고 대구시장 하려던 정당인은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제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문순 사장이 이제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됐어요. 그때 뭐 하셨죠? 그때 무슨 직위를 받았습니까? 국제부장을 했던 하다가 걸로.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갔습니다. 파견됐죠. 그 언론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인데 최문순 사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한 분이에요. 그 밑에서 워싱턴 특파원 하셨네요.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은 신사 이런 사람 안 되고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의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돼야 된다. MBC 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아니, 적이 방통위원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점에 그게 제가 이렇게 잘 봤더니 따옴표가 아니에요. 점 이게 심표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와야 된다. 본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직을 부여받는다면 중립성, 독립성,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저는 아주 이런 중요한 과거에 일을 해야 잠깐만요.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시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재철 사장 임기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네. 김재철 사장 임기만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게 소신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다 보장돼야 되지만 네, 아니 여기 거기까지. 계신 김장겸 위원이 사장을 거기까지요. 하실 때도 저기요, 8개월만 거기까지요. 하고 거기까지라고 쫓겨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MBC 사장 임기가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확히 기억해야죠. 이거는 본인이 하겠다는 게 박문진 이사 바꿔서 모든 사람이 MBC 사장 바꾸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MBC 사장 임기를 모르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고요. 2026년 2월 22일입니다. 네, 알아두시요. 그러면 안영준 사장 임기 보장할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장이 돼야 원칙적으로 되겠죠.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요. 그 뒤 답해 보세요. 사장에 대한 선임권은 박문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장의 임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고 있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MBC 안영준 사장 임기도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김장겸 사장은 왜 쫓겨났는지 문재인 아니, 정권 초기 잠깐만요. 때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말 물리지 말고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쭉 훑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틀간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아웃라인을 묻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 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MBC 안영환 사장 임기도 안형준입니다. 2026년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안형환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고맙습니다. 예. 안영준 사장 임기도 2026년 2월 22일까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 왜 붙이시죠? 아니 지금 그건 원칙적으로 너무 확인을 당연한 하시니까. 얘기잖아요. 그건 예, 예를 들면 뭐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배임했다거나 뭐 6억 7억의 카드를 그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건 당연히 보장되는 거. 그런 일 했으면 쫓겨나야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가 노정면 위원 등이 제출하려고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청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된다. 질의하실 때 이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증인과 참고인이 2시 반부터 옵니다. 그분들에게 질의하실 때 대답을 재촉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답은 5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르죠. 그거는.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증인이 의도적으로 막 증언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다 느끼니까 그땐 자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방통위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